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엑사비코인이고요. 자, 이 PC 발표가 끝났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47분. 오늘은 며칠이죠? 6월 27일이네요. 6월 27일 9시 47분에 영상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 두 개 있죠?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맞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희 정보방 제가 직접 운영하고요.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도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 외에도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코인 파일을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죠.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또 받을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온다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C 발표가 있었어요. 자, 보면 9시 30분에 있었고 예측보다 2.6에서 예측은 2.6, 0.1에서 다 0.1씩 늘어났죠. 자, 연준이 제일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PC 지표가 연준이 가장 많이 봐요. 이걸 왜 보냐면 당연한 거죠. 개인이 소비를 얼마나 쓰냐, 이거 물가지수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금리 결정에 상당히 이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소비 지출 물가지수 예상치가 2.6에서 2.7로 그리고 이것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이고요. 또 현 시점 여전히 시장의 자금이 우려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에 해당 부분이 미국 증시의 관여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어제 GDP 발표는 역성장 나왔어요. 그런데도 시장 좋았죠. 그것은 금리 인하가 조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왔고 또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자 그리고 이 미국 증시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면서 그런다는 얘기는 곧 같은 위험자산군인 바로 가상자산 시장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좋을 거예요. 좋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이 기각이라는 이슈가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기각대가 있대요. 1차 기각대. 그 2차 기각대죠. 1차 기각하고 나서는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어요. 거의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오고 나서 쭉 내려왔던 이렇게 또 하방 압박을 이렇게 받은 이유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었고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고 기대감에 이제는 그게 종료가 되고 올려가는 시점에서 기각이 나왔어요. 2차 기각이 나왔는데 이 1차 때보다 충격은 덜해요. 그렇죠. 2차 때보다 충격이 덜하고 그리고 버팁니다. 버텨나가고 있어요. 버텨나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게 계속 좋게 흘러가고 합의점을 찾고 잘 갈고 있었던 리플이었는데 그리고 이 합의를 다 봤잖아요. 이미 양측에서는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이게 기각이 된 건데 그러면 왜 다 합의가 끝난 상태인데 왜 기각을 시켰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 정부가 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비축자산이죠.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비축자산인데 이 비축자산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져간다고 했어요? 압류 코인들을 가져간다. 벌금을 내거나 그리고 기타 불법으로 한 것들을 다 이것을 미국의 비축자산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죠. 트럼프가. 자, 그러면 지금 이 동의안이 뭐였어요? 1억 2,500만 달러에 대한 이 부분이 줄였잖아요. 양측이 합의 끝에 5천만 달러로. 5천만 달러 줄여서 이것을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기각시킨 거죠. 1억 2,500만 달러 그대로 유지하라. 자, 그러면 벌금으로 낼 것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XRP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걸 벌금으로 낸다는 것을 줄였다. 그러면 미 정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비축 자산으로 가져갈 건데 큰 1억 2,500달러가 낫지 5천만 달러를 가져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동의서 제출하고 1차 기각 때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때가 발표 났으니까 7일 후에 이게 발표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제출하고 6월 13일에 제출했어요. 이때 제출했죠. 이때 제출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흐름이 좋게 나가는데 이것은 일주일이 넘었어요. 일주일이 넘고 이때 발표를 했다. 그런데 미 정부는 가만히 있는다. 미 정부는 가만히 있고, 이런 부분이 이 트럼프의 압박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의 생각이지만, 자, 이런 제의 생각과 함께 이런 뉴스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하나 딱 들더라고요. 보면, 자, 토레스 판결 이후에 리플의 에스크로 딜레마라고 나왔어요. 370억 XRP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게 내용 좀 볼게요. 자, 리플의 에스크로의 이 XRP 토큰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권에 대한 이 논쟁이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게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에서 새로운 법적 장애물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플 라스베가스의 설립자 바로 브래드 키메스는 이 같은 평론가들로부터 미국 정부가 특히 리플의 에스크로를 통해서 개입해야 할 수 있다라는 대담한 제안을, 저처럼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제목만 보고 좀 말씀드렸던 건데, 내용이 저와 상당히 흡사해요. 지금 저의 생각과. 자, 그리고 하면 이 개발자들은 또 법조계 관계자, 또 블록체인 애널리스트들이 리플이 에스크로에 보관된 수십억 개의 XRP에 대한 통제권을 정말로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죠. 또 미국 정부가 에스크로에 리플의 이 XRP를 인수할 예정이냐 이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이 XRP를 인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에서 기각이 나왔잖아요. 맞죠? 이게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 카더라라고 하면서 이게 계속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기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가 또 흘러나와요. 이 얘기가. 자, 어제 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기존의 금지 명령을 무효화하고 연방 벌금을 5천만 달러를 줄여달라는 리플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법원의 입장이 XRP 커뮤니티에서 추측을 부채질하고 있고, 또 브래드 키메스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판결로 미국 정부가 리플의 에스크로 XRP의 이 잠재적 구매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리플의 약 370억 개의 이 XRP를 에스크로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거죠.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이제 정부가 에스크로에서 이 토큰을 활용하면서 또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또 이 지지자들은 이 국기 때문에 이 법원이 금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촉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선호 때문이 아니라 연방 차원의 필요성에 의해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브래드의 입장이 이 리플이 실제로 에스크로의 XRP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X의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XRP 이 원장에 내장된 에스크로 이 기능을 통해서 이 잠긴 자금이 자동화된 프로토콜 조건에 의해서 매월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가 되고 락업이 해제되고 다시 락업 걸리고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러면 이 에스크로에 있는 370억 개가 XRP가 정부가 이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트럼프가 올 초부터 얘기했던 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가져간다. 그런데 정부가 사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냥 압류한 코인들로만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XRP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게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여러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 저의 생각도 한번 더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리플이 2017년도부터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550억 개의 XRP를 동결하고 또 예측 가능한 토큰 출시를 보장을 해왔어요. 매달 10억 개씩 항상 진행을 해왔죠. 이런 분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에스크로로 반환됐고, 또 이 리플 원장의 개발자인 바로 마유카 바다리는 리플이 아닌 리플 원장 프로토콜이 시스템을 완전히 관리한다고 밝혔고요. 또 리플이 이런 자금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이 잠김 해제 시간 전에 액세스 할 수 없다라고 베라리는 썼어요. 또 기술적 통제와 법적 통제의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리플이 이런 자금을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수혜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에미넌스 CTO는 바로 이 만약에 내가 이 계좌를 관리하고 XRP를 에스크론에 잠궈서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나는 여전히 궁극적인 수혜자라고 말을 하는 부분, 또 이 켈러의 기술적 제안이 소유권
책임을 지우는 또 전제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리플이 거래를 시작하고 리플이 거래를 시작했고, 또 이게 릴리스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직접 간의 통제권은 여전히 회사에 있다고 덧붙이고, 이런 부분이 법원 문서 또 온체인 데이터에 지적하면서 지금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리플의 재무 보고서에는 이 에스크로의 토큰이 설명되어 있어요. 하지만 토큰이 해제될 때까지 토큰을 액세스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점을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또 이 시장 보고서 측면에서 그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비축 자산으로 가져간다는 이런 소문이 그 전에 이 기각 판결 나오기 전에 계속 돌았던 얘기고, 이런 부분에서 이 벌금을 줄여달라는 이 부분을 안 줄였어요. 기각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토레스 판사는 항소 먼저 끝내고 와라. 그럼 이거 해결해줄게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흘러가는 과정이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비축 자산에 대한 이런 과정의 하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세요. 이 기각과 함께 상당히 눌렸어야 할 리플이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 근데 그렇지 않고 버텨내고 끌어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이 라인을 버텨내고 지지를 받고 있죠. 이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세요. 이 RSI 수치도 39.38입니다.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매도세가 나왔지만 늘어나고 있어요. 고래들은 지금 현재도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리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주말에 좀 상당한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섣불리 들어가시는 거 말고 완벽하게 멈추고 지지라인을 구축했을 때 들어가시는 것을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현재 저희 정보방에서 정보도 드리고 있고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영상 하다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링크로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죠. 뭘 잡아드립니까? 바로 비중이죠. 자, 이 비중과 그리고 구간을 잡아드릴 겁니다.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지 늘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 확보 때문에 그래요. 시드머니. 이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시장은 이렇게는 안 가요.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도 움직이고 항상 변동성을 주면서 눌림목이 나오면서 갑니다. 쭉 가는 것들은 위험해요. 이렇게 다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공략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시드머니,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확보를 무조건 해놔야 되고,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분들도 현금 확보 무조건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래 눌릴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의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단가도 낮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당연히 수익이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수는 뭐예요? 저점 매수. 그리고 매도는 고점 매도입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 해야 된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잡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현재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이 비중과 구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매하는데. 그리고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만 알고 가도 충분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별 5개짜리라고. 자, 이런 정보는 어떻게 받는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링크는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예요.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이것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 죄송합니다. 이 무료니까 목이 또 잠기네요. 자, 이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 제가 팔코인 뉴스입니다. 이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리플 눌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주말에 심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리고 아래 이거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